안녕하십니까. 오인사주명리의 오인 김재영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정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. 정관은 우리가 사주에서 가장 귀한 기운이라고 그랬죠. 그 사주에 정관이 있으면은 그것이 정관격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정관부터 살펴봐야 됩니다. 정관은 가장 귀한 거기 때문에. 왜냐? 정관은 바르다는 거죠. 올곧고 공명정대하고, 그것이 정관이라 해서 반드시 그게 관이다, 관직이다 이렇게만 보실 건 아니고요. 사람의 어떤 성적으로 보면은 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올곧고, 그 다음에 공명정대하고, 그 다음에 바르다는 뜻이죠. 그런 사람은 이제 신뢰할 수가 있고, 어떤 조직에서도 정관이 딱 서 있는 사람을 쓰면은 크게 조직을 무너뜨리거나, 그 다음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벌리거나 하는 일들은 없죠. 그러니까 상식에 맞게, 그다음에 정의에 맞게 행동을 하는 게 정관이다.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. 이 정관은 가장 좋은 길신입니다. 정관은. 우리가 보면은 갑일간에 금기에서 금금목, 나를 제어하는 부분이죠. 나를 제어하고. 그래서 사람이 자기 멋대로 하고 싶고, 그 다음에 놀고 싶고 그래도 너 그러면 안 돼. 사회에 어떤 규범이 이래. 질서가 이래. 그래서 정관 있는 사람은 규범, 규칙 이런 걸 잘 지킵니다. 한마디로 상식선에서 움직입니다. 그래서 사주에 정관이 있다고 그러면 그 정관이 다치지 않게, 그 정관이 다치면은 엉뚱한 짓을 하거든요. 그래서 그 정관이 있는 사주는 정관이 다치지 않게, 다치지 않는 그런 운이 들어와야 되는지, 만약에 정관이 다치면은 정관하고의 정반대의 일이 벌어집니다. 일례로 우리가 또 어떤 기운이 정관하고 좋고 어떤 기운이 정관하고 나쁜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정관은 우리가 신금이 정관이 되겠죠. 갑일간에 그 신금이면은 정관이 되겠죠. 그러면은 여기에 만일에 우리가 무토가 있다고 치자고요. 그러면은 제격에서 우리가 봤듯이, 제에서 봤듯이 목극도 해가지고 이 재물을 양인겁제가 재물을 겁탈하려고 그럴 겁니다. 그러나 옆에 정관이 있어가지고 너 그러지 마, 그러면 안 돼 해서 관에서 내 재물을 지켜주는 꼴이 되죠. 우리가 재물이 있는데 그 옆에 경찰서가 하나 있다고 치자고요. 그러면은 강도가 거기 들어오겠습니까? 그래서 이 정관은 비견이나 겁재가 옆에 있어도 그것을 제어하기 때문에 좋습니다. 내 재물을 나라에서 지켜준다. 만일에 이게 없다고 치자고요. 그러면은 목극토 해가지고 바로 내 재물이 분탈당하죠. 근데 이럴 때 운에서 만일에 병신운이라든지 무슨 병화가 들어올 경우에 이렇게 되면 병신합이 되지 않습니까? 우리가 그러면 그때 재물이 분탈당해서 큰 폐가 난다는 거죠. 내 자리도 날아가고 내 재물도 뺏긴다. 이러면 이 사주는 이제 그 운때에 폐가 나는 겁니다. 그래서 그러니까 매 6년이 들어오는, 정관에서 6자가 들어올 때가 이제 2016년, 2026년, 2006년 해가 6자가 들어올 때가 병화로 들어올 때입니다. 그러면은 그럴 때는 병신합이 되기 때문에 제일 안 좋다는 거죠. 그리고 그러면은
병화가 운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옆에 만일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식신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. 그러면 여기서 바로 병신합이 되죠. 그러면은 내 아랫사람 때문에 내 지위는 없고 나는 약간의 재물만 있다. 내 명예는 이게 게으름도 되지 않습니까? 식신이 나태함, 게으름으로 해서 그거는 없어지고 약간의 돈만 번다. 귀는 없고 부만 약간 있다. 이렇게 감명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정관을 쓰는 사주는 식신이나 상관이 제일 안 좋습니다. 여기 보면은 이거는 식신이지만 정화가 떴을 때도 화극금 하지 않습니까? 화극금, 화생토, 물론 화생토, 토생금 하는 것도 있지만 우선은 상관이 경관이 되는 겁니다. 그러면은 상관, 경관, 위화백단 안 좋은 게 다 일어나죠. 약간의 돈은 벌 수 있지만 화생토, 화극금에서 내가 재물을 관을 치니까 이럴 경우에는 이제 하극상도 벌어지고 자기도 또 하극상도 낼 수 있는 겁니다. 밑에 사람이 관을 치는 거니까 내 자리를 밑에 사람한테 뺏길 수도 있고 나도 위에 사람을 치받아서 그 자리를 뺏을 수 있다는 얘기죠. 그래서 조직에 만약에 이렇게 상관, 경관 되는 사람이 들어오면 그 조직이 와야 됩니다. 그래서 사주를 봐야 되는 부분들이 내가 쓰는 사람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그걸 보고 그 사람한테 맞는 자리, 맞는 일을 시켜야지 이런 사람한테 조직을 맡기면 조직이 제대로 되겠습니까? 이 사람은 아이디어 같은 게 있고 창의력 있고 어떤 그런 개발 부서에서 일을 해야 될 부분이죠. 어떤 조직 생활은 잘 안 맞는 사람이다.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. 이게 여자 사주일 경우에는 상관이 관을 치니까 득자별부가 되는 거죠. 상관은 여자한테는 자식인데 관은 여자한테 남편이지 않습니까? 그럼 자식 낳고 남편이 나가 떨어진다는 얘기죠. 그래서 이 사주를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겠구나 하는 거를 우리가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. 관에선 식신하고 상관이 제일 안 좋고요. 만일에 여기에 다시 토기운이 하나 있다고 치자고요. 그러면은 재생관 해서 좋죠. 재물도 나는 벼슬을 하지만 재물도 풍부하다. 토기운은 재물로는 참 좋죠. 기토든 무토든. 근데 여기에 다시 또 다른 관이 하나 하고 치면은 이거는 우리가 중관이라고 그럽니다. 그러면은 직업을 뭐 한 개 아니면 두 개 이렇게 가는데 이거는 크게 패는 안 나지만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. 여자 같은 경우에 이럴 경우는 중관이라 남편이 둘이다. 한 남자 보내고 또 다른 남자하고 산다. 이렇게 볼 수 있고요. 남자 같은 경우에는 직업적으로 좀 중간이 들 때는 내 직업을 내놓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관은 합해도 안 좋고 관이 커져도 안 좋습니다. 관은 가장 귀한 거기 때문에 그 자체로 그냥 보호받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. 그리고 여기 만일에 살이 떴다 그러면 관살이 혼잡되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직업적으로 어려움, 그 다음에 자식 문제로 어려움 이런 것들이 갖다 토생금 해서 살도 살리고 관도 살리면은 상당히 안 좋은 거죠. 그런데 여기에 만일에 우리가 인운이 들어왔다. 여기 보면은 관에서는 금생수 하지 않습니까? 그래서 관인상생이 되기 때문에 금생수 해서 정관에는 인이 좋죠. 편인이든 정인이든 좋습니다. 이럴 경우에는. 역시나 그 재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관을 쓰는 사주도 내가 뿌리가 좀 튼튼해야 됩니다. 뭐 여기가
이민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내 뿌리가 튼튼하고 그래서 관을 내가, 왜냐면 관은 우리가 긍긍목에서 나를 치고 들어오는 겁니다. 살도 나를 치고 들어오지만 관도 나를 극하고 들어오는 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런 뿌리가 좀 있는 것이 낫습니다. 그리고 인이 있어서 금생수, 수생목 이런 거는 상당히 좋죠. 근데 이런 임수가 없고 뭐 여기에 경금에서 관살이 같이 있으면서 재생살, 재생관 하면은 내가 어쨌든 다치게 되는 거니까, 그럴 땐 이런 뿌리가 튼튼히 있어가지고 내가 관이나 살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. 그래야 내 지위를 제대로 누리고 내가 내 어떤 명예를 지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. 이게 관이라는 것은 상당히 제일 좋은 기운이지만 관이 다치지 않게끔 어떤 기운이 옆에 있어서 그것을 보호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. 식신이 들어와서 이거를 치면은 안 좋기 때문에 식신을 막을 수 있는 인운이 옆에 있든지 재운이 있어서 통과를 시키든지 해서 어쨌든 이런 관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옆에 기운이 있어야, 정관 혼자 있는 거를 우리가 고관무보라고 해서 관은 높으나 옆에서 보호해줄 기운이 하나도 없다 해서 상당히 좀 외로운 사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그리고 관은 만일에 이런 식으로 옆에서 합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도 관은 귀함이 떨어집니다. 관은 그 자체가 가장 귀한 거기 때문에 어떤 합이나 충이나 그 다음에 기타 다른 기운이 와서 관을 건드리는 걸 제일 싫어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습니다. 관한테 좋은 건 재, 그 다음에 인. 그래도 재가 더 좋고 인은 그래도 관의 기운을 좀 설계하는 거기 때문에 인보다는 관이 더 좋다. 관인상생보다는 재생관이 좋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. 오늘은 정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.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편관, 칠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